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9월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달 들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통합에 관한 이야기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들어서요. 정확하게는 2일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양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전남 통합 논의 합의서 서명식이 있었는데요. 이용섭 시장님께서 통합을 제안한 지 꼭 52일 만입니다. 언론에서 이 합의문 내용 관련해서 많이 기사화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6가지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광주 전남 통합에서 민간이 이제 앞장서고 추진을 앞장서고 그 행정관이 지원하는 그런 그 형태의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은 아마 선언적 의미 같고요. 우리가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행정 통합에서는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원하지 않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학습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그 영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충분한 좀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 이 부분에서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통합을 논의하자. 이게 6가지 합의문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님의 통합의 방법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대구 경북의 그런 그 사례를 지금 좀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 우리가 소위 부일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메가시티,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의 어떤 그 메가시티에 대한 경제 통합 이 부분의 경제학자로서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지금 메가시티 그러니까 광역단체 끼리 경제 통합이 지금 추진을 했었고 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올 초 중쯤 됐었는데요. 그 방사강 과석기 그 호남권 유치를 전라북도하고 광주시하고 또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을 했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 지자체장이 약간의 그 통합에 관련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광주 전남 통합을 논의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통합 얘기가 9월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예.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 논의가 왜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타시도 얘기도 예. 해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예.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광주 전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나주혁신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또 설립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한중공대 설립도 어떻게 보면은 광주와 전남의 어떤 그 상생 협력 차원에서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021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광주 쪽에서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공항 2021년 말 이렇게 무안공항으로 어떤 이전을 좀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무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의 이전, 통합 이 부분도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다 나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이영섭 광주시장님이 광주 전남 통합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죠.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광주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거든요. 네. 또한 광주 전남이 굉장히 좀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광주시에서는 여론이 광주시가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좀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한 제2 공공기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공기관이 또 이전을 하게 되는데 뚜렷한 해답이 없거든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나주혁신도시로 광주시의 몫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광주 시민들의 어떤 여론의 좀 그 방향성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여론 국면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영석 시장님께서 광주 전남 통합을 들고 나왔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영석 시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떤지 간에 이영섭 시장의 진정성 있는 그런 그 통합에 대한 제안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도가 바로 대구 경북이거든요. 네. 이미 거기는 그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양 시도 지자체에서 뭐 관광 산업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해외에 공동으로 사무소를 이제 개설을 해서 네.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 군공항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는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이제 결정이 났죠. 경북의 군위군과 그 의성군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로. 그런데 이제 대구 공항과 민간공항과 대구 군공항이 이제 동시에 이전을 해서 이제 새롭게 그 신축을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시도 광역 단체가 통합이 된다면 행정 통합이 된다면 네. 대구 경북이 가장 먼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3일 그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그 도에서 도의회에서 부울경의 그 행정 통합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또 대전과 충남도 행정 통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분리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과거 목포, 신안, 무안의 무안반도 통합 과정에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의 무안반도 통합과 현재 광주 전남 통합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비교라기보다도 우리가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영섭 광주시장님께서 왜 갑자기 광주 전남 통합을 들고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광주 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아마 통합을 제안하시는 거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영섭 시장님 같은 경우는 나주역 신도시 관련해서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또 제2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광주 전남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영섭 시장님이나 또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님의 현재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떤 진실성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일단 좀 분위기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말 지자체 간의 완전한 통합, 이 행정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통합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하신 분들이 계신 거고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통합을 위해서는 또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론 수렴도 필요하고요. 또 양 통합 당사자인 지자체장이 정부에 또 통합 건의서를 제출을 해서 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충됐을 때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말다툼할 수도 있고 좀 갈등 양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광주시가 1986년도에 직가시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요. 벌써 34년 동안 전혀 다른 그 행정 시스템 밑에서 그 주민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광주 전남의 완전한 행정 통합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을 기대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냐 네.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 지자체가 합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행정통합이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이용석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전남도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전남도라든가 김영록 도지사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아마 당황스러우신 분이 바로 전남도의 김현우 지사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어떤 의견 조율이나 전혀 어떤 얘기 없이 이영섭 시장님께서 이제 통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기자분들이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현우 지사님에게 어떻게 된 거냐, 생각이 어떤 거냐. 근데 김현우 지사님께서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 찬성한다고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못했고 또 통합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민의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도정질의의 답변에서 민선 8기에서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든가 뭐 예. 대승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러는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명확히 따져봐야 할 텐데 장단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장점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양 지자체가 합하면 한 328만 명이 되니까 거대 이제 광역 단체가 출범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뭐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뭐 예산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이지 않게 광주 전남이 물 밑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 낭비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이 앞서 있고요. 또 우리 전남은 뭐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또 농수산물 같은 것이 좀 앞서 있으니까 서로 합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만약에 광주 전남이 합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단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격적인 논의도 이제 시작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단점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이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이 자리를 빌어서 통합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통합 최근에 좀 진전 기미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광주 전남의 통합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또 많은 난제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통합 과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반도라는 조그만 기초지자체의 행정통합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32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 지자체가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그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리 그 22개 전라남도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18개 지자체, 그러니까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제외한 18개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전라남도 내에 18개 지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뭐 굉장히 저기한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기초지자체도 서로 합하지 못하는데 무슨 광역 지자체가 합할 수 있냐라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상대방을 너무 자극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된다면요. 그게 곧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발언이라든지 이게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자제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모처럼 광주 전남의 통합의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또 지켜봐야 되고요. 조그만 힘이지만 또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 통합 정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통합에 관한 이야기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을 통한 상생, 발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활발한 소통으로 두 시도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